안녕하세요. 잠들면서 성장하는 시간, 자면서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지구의 아주 긴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너무 길어서 머릿속으로 전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흐르는 소리처럼 들으시다가 자연스럽게 잠드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지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시점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면서 레벨업 시작하겠습니다. 태양계 이전, 성운에서 시작된 이야기.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지구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약 46억 년 전, 우리 태양계가 존재하기 전의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성운, 즉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구름 상태였습니다. 이 성운은 초신성 폭발과 같은 사건으로 인해 서서히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중심부로 물질이 몰리면서 밀도와 온도가 상승하고 그 중심에서는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태양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에는 남은 물질들이 원반 형태로 퍼져 있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작은 입자들이 충돌하고 붙고 다시 부서지기를 반복하며 점점 더 큰 덩어리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미행성체 형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충돌과 결합의 결과로 하나의 행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구입니다. 지구의 초기, 용암의 행성. 막 형성된 지구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면은 거의 전부가 뜨거운 용암으로 덮여 있었고 지각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갈라지고 다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지구는 마그마 오션 상태였다고 추정됩니다. 지구 내부에서는 무거운 원소들이 중심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원소들은 위로 떠오르면서 지구 내부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는 핵, 멘틀, 지각으로 구분되는 층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소행성과 운석이 지구에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후기 대폭격기라고 부르며 이 충돌들은 지구의 표면을 계속해서 재구성하고 열을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지구는 그야말로 안정과는 거리가 먼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성이었습니다. 달의 탄생, 거대한 충돌 가설. 지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달의 탄생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은
거대 충돌 가설입니다. 화성 크기의 천체가 초기 지구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튀어나간 물질들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하나로 뭉쳐 달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의 자전 속도와 축을 바꾸었고 조석 현상, 즉 바닷물의 움직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달은 단순한 위성이 아니라 지구 환경을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물의 등장, 바다의 형성. 지구가 식기 시작하면서 대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비는 단순한 비가 아니라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폭우였습니다. 그 비는 지구의 낮은 곳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첫 번째 바다가 형성됩니다. 또한 일부 물은 혜성과 운석을 통해 외부에서 공급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바다는 지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탄생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원, 화학에서 생물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학자들은 초기 바닷속에서 단순한 유기분자들이 결합하며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미노산, 핵산과 같은 분자들이 특정 조건에서 결합하고 스스로 복제할 수 있는 구조가 등장하면서 생명이라 부를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초기 생명체는 아주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었고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소의 등장, 대산소화 사건. 지구 역사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은 대산소화 사건입니다. 초기 미생물 중 일부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생성됩니다. 처음에는 이 산소가 바닷속 철과 반응하여 사라졌지만 점점 그 양이 많아지면서 대기 중에도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산소는 당시 대부분의 생명체에게는 독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변화는 대규모 멸종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소를 이용하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하며 지구의 생태계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눈덩이 지구, 극단적인 기후변화. 지구는 한때 거의 전체가 얼음으로 덮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눈덩이 지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는 적도 지역까지도 얼음이 퍼졌고 지구는 거대한 얼음 행성과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생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후의 진화를 위한 기반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약
5억 4천만 년 전, 지구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체의 형태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진 것입니다. 이를 캄브리아기 폭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에 대부분의 동물의 기본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눈, 입, 다리, 껍질과 같은 구조들이 이 시기에 빠르게 발전합니다. 이전까지는 단순했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지구는 다양한 생명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오랫동안 바다에 머물렀지만 점차 육지로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식물이 육지에 자리 잡았고 그 뒤를 이어 곤충과 양서류가 등장합니다. 육지는 새로운 환경이었지만 동시에 경쟁이 덜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체는 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게 됩니다. 공룡은 약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6,600만 년 전,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인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합니다. 햇빛이 차단되고 기온이 떨어지며 대부분의 공룡은 멸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백악기 팔레오기 대멸종으로 불립니다. 공룡 이후 포유류가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중 일부가 진화를 거듭하며 인간이 됩니다. 인간은 지구를 이해하려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 행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이 되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현재 지구는 완성된 행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판구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기후는 변화하고 있으며 생명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아주 짧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등장한 시간은 지구의 역사 전체로 보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은 순간입니다. 46억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는 단 몇 초에 불과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지구의 표면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숲이 사라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강의 흐름이 바뀌고 대기의 성분이 달라집니다. 지구는 원래부터 끊임없이 변화하는 행성이었지만 인간의 등장 이후 그 변화의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 아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지구의 내부는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각 아래에는 멘틀이라는 층이 존재하고 그 멘틀은 고체이면서도
아주 느리게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수천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륙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를 판구조운동이라고 합니다. 대륙은 항상 지금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로 붙어 있기도 했고 다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초대륙 판게아는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현재의 여러 대륙으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륙은 아주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지구는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단순한 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고 유해한 방사선을 막아주며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기의 구성은 시간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산소가 거의 없었지만 생명의 활동으로 인해 점점 산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산소는 오존층을 형성하게 되고 이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강한 자외선을 차단해 줍니다. 만약 이 보호막이 없었다면 지구의 표면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숨쉬고 있는 공기는 수십억 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구의 물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다의 물은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고 구름이 되어 다시 비로 내려옵니다. 그 비는 강이 되어 흐르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이 과정을 물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순환은 수십억 년 동안 거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방울은 아주 오래전 공룡이 마셨던 물일 수도 있고 혹은 지구가 막 식어가던 시기의 물일 수도 있습니다. 물은 시간을 넘어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습니다. 달은 단순히 밤하늘을 밝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기후의 변화를 완만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의 중력은 바닷물을 끌어당겨 조석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조석 운동은 초기 생명체가 육지로 진출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달이 없다면 지구는 지금과 같은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구와 달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단순히 생명이 살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생명과 함께 변화해온 행성입니다. 생명은 대기를 바꾸고 땅의 성질을 바꾸고 심지어 기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하며 지구의 대기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지구와 생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 왔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항상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시기와 차가운 시기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났고 그 변화는 생명체의 진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후변화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지구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과정입니다. 다만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항상 같지 않았습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 속의 작은 행성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생명이 존재하는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가진 행성입니다. 적절한 거리의 태양, 안정된 자전, 대기와 물의 존재,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된 환경. 이 모든 요소들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결과로 지금의 지구가 존재합니다. 지구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게 흐릅니다. 우리가 하루라고 느끼는 시간은 지구에게는 아주 짧은 순간일 뿐입니다. 산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변하고 대륙이 이동하는 데에는 수백만 년, 수천만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느린 시간 속에서 지구는 조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그 변화의 아주 작은 일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 아주 천천히 다음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생각하고 잠이 듭니다. 그리고 지구의 긴 역사 속에서 또 하나의 아주 작은 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시계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1초, 1분, 1시간, 그리고 하루. 하지만 지구의 시간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지구에게 시간은 흐르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멈추지도 않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오래라는 감각은 지구에게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수천 년은 지구에게는 짧은 순간이고 수백만 년조차 하나의 변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식고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변합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산은 고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산은 정지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산은 만들어지고 깎이고 다시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 땅이 밀려 올라가고 그 압력은 지각을 접어올리며 산맥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그 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에 깎이고 비에 씻기고 강에 의해 침식되면서 천천히 낮아집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거대한 산도 평평한 땅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산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대부분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바다의 대부분을 알지 못합니다. 특히 깊은 바다, 심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그곳은 완전히 다른 환경입니다. 압력은 극도로 높고 온도는 낮으며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태양빛이 아닌 지구 내부의 에너지를 이용해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는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하는 과정입니다. 물은 순환하고 공기는 순환하고 물질도 순환합니다. 산이 깎이면 그 물질은 강을 따라 이동하고 바다에 쌓였다가 다시 지각 운동을 통해 땅으로 올라옵니다. 이러한 순환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지구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너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결과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 대기의 구성, 바다의 흐름, 그리고 구름과 얼음의 반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며 지구의 온도를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조금만 바뀌어도 지구의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도시의 경계를 구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구의 관점에서는 그러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기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바다는 끊어지지 않으며 바람은 어디든 흐릅니다. 지구는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나누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빠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존재하죠. 지구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느리고,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정적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에도 대륙은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지구 내부에서는 열이 이동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느림은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한 안정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그 속도에 맞춰도 괜찮습니다. 생각을 조금 낮추고,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고, 지구의 시간에 천천히 맞춰가는 것처럼. 지구는 전체 표면의 71%가 물로 덮여 있고, 나머지 29%가 육지를 이루는 물의 행성이다. 주요 구성 원소는 철, 규소, 탄소,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낮 시간대에는 푸른 바다와 흰 구름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입니다. 구름이 조금만 있어도 대륙이나 인류 문명의 흔적을 식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밤에는 인류가 만들어낸 전기에너지의 불빛들이 선명하게 관찰됩니다. 지구는 태양계에서 6번째로 크고 무거운 천체이며 암석형 천체 중에서는 가장 큽니다. 태양,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만이 지구보다 크며 이들은 모두 가스 천체입니다. 수성, 금성, 화성의 질량을 합해도 지구의 질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행성과 외행성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생명체가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행성들 중 생명체의 존재가 확실히 확인된 유일한 천체입니다. 지구는 대기권,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멘틀보다 깊은 층은 직접 관측된 적이 없으나 지진파의 분석을 통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층들의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철로 구성된 내핵 안에 또 다른 핵이 존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각은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로 인해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더 깊은 층들은 높은 압력과 온도로 인해 다른 물리적 특성을 보입니다. 멘틀은 고체 상태이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흐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초고온, 초고압 상태에서 고체임에도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멘틀 대류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현재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 내핵은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구는 하나의 자연 위성인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는 태양력이 주된 역법으로 사용됐지만
과거에는 달의 운동을 기준으로 하는 태음력이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달은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서 기술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23시간 56분 4.0904초이며 하루의 길이인 24시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자전 주기가 행성 자체의 회전을 하루가 태양의 기준으로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 태양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전 속도는 매년마다 느려집니다. 명왕누대 초기의 지구는 3-4시간이었던 자전 주기가 공룡시대에는 22시간으로 현재는 24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4시간 주기는 인간뿐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의 생활 리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대부분의 생물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액 시아노박테리아의 체내식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22시간 주기에 맞춰 생활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25641이며 세차 운동으로 인해 1년의 길이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윤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100의 배수이면서 400의 배수가 아닌 해를 제외한 4의 배수해에는 2월 29일을 추가합니다. 일반적인 오해와 달리 지구의 계절 변화는 태양과의 거리 변화보단 자전축의 기울기로 인한 태양 고도의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구의 중력 분포도는 각 지점의 중력 차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표준 중력 가속도는 9.8m/s 제곱이지만 지반 구성 등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 이미지를 물이 없는 지구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지만 환태평양 지진대와 킬리만자로가 모두 하얗게 표시된 것을 보면 이는 고도가 아닌 중력 분포를 나타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 표면의 고도 차이는 전체 규모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최고점인 에베레스트 산과 최저점인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더 해연을 합해도 약 20km에 불과합니다. 지구의 지름이 약 12,700에서 12,800km임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를 쉽게 비유하면 축구공에 모래 알갱이 하나를 붙인 것보다도 작은 차이인 것이죠.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구형에 가까운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구형은 아니며 타원면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적도 반지름이 극반지름보다 약 21km 더 깁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성의 자전으로 인한 원심력 때문에 발생하며 회전축보다 회전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수치화한 것은 타원체의 편평도라고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형을 지구 타원체라고 합니다.
고대 대부분의 문명은 땅을 평평하다고 여겼으나 에라토스테네스와 같은 고대 그리스학자들은 이미 기원전에 태양의 각도와 원양 항해 관측 등을 통해 지구가 구형임을 입증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전의 인류가 지구를 평평하다고 믿었다는 통념은 플레데러 담론에서 지적된 것처럼 사실이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지구 구형론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천동설과 지동설 논쟁에서도 지구의 형태가 아닌 천체의 운동 방식이 쟁점이었으며 양측 모두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했습니다. 다만 중력의 발견 이전까지는 구형의 원리나 구형지구에서 생명체가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는 천원지방 우주관의 영향으로 근세까지도 평평한 땅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유럽과의 교류가 제한적이었던 한반도 국가들에서는 지구 구형론의 수용이 더욱 늦어졌죠. 대항해 시대의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측량학과 지리학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며 18세기 이후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영토 확장과 식민지 개척, 대륙 간 전쟁에 필요한 매우 정교한 지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태평양의 세부적인 섬들을 제외하고는 실제 지구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정도의 지구본이 판매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는 우주개발 경쟁이 벌어졌으며 유리 가가린은 지구 바깥의 대기권에서 지구의 모습을 목격한 첫 번째 인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 기술의 발달로 극소수의 지구 평면설 음모론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문명인이 지구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주에서 보는 지구의 색은 통상적인 사진으로 알려진 색보다 더 어둡고 붉은데 이는 레일리 산란 때문입니다. 태양빛은 지구의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공기와 수증기, 먼지에 의해 산란됩니다. 특히 가시광선 가운데 파장이 짧은 청색 계열의 빛은 빠르게 흩어지는 반면 적색에 가까운 빛은 파장이 길어 표면까지 도달, 반사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적색의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레일리 산란은 반대로 지구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이 푸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사되는 관측 위성에서는 레일리 산란에 의한 이미지 왜곡을 보정하기 위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약 46억 년 전에 태양계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46억 년 전쯤에 원시지구라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생성되었으며 46억 년 전 원시지구는 최소 지름 1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화성만한 원시 행성과 충돌했습니다. 그리하여 달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 대충돌설입니다. 이 시기는 엄청난 소천체 충돌과 초화산 활동으로 용암육지와 끓는 바다가 있고 현재보다 기압이 10에서 100배가량 높고
굉장히 뜨거운 시기인 명왕루되었습니다. 태양계와 지구 시스템의 형성 이후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는 중력의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습니다. 성운에서 태양이 탄생했고 이 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원시 원반을 형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원시 지구는 초기에 뜨거운 마그마 바다를 가지고 있었으나 무거운 원소들은 지구의 중력작용으로 가라앉아 핵이 되었고 가벼운 원소들은 맨틀과 지각을 형성하여 지구의 표면 온도가 낮아져 바다가 형성되고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지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생명체가 탄생하고 서식하는 유일한 행성이며 지구 바깥의 외계 생명체에 대한 발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이 있으나 현재까지 발견한 바가 없습니다. 인류가 달과 화성에 보낸 탐사선에 묻은 지구의 박테리아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강력한 방사선과 혹독한 환경 때문에 지구에서 난 생명체가 외계에서 자생하고 번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미생물을 풍선에 따라 지구 상공에 올리는 실험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했으며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에 포자형 박테리아인 당화균을 살포하는 실험에서는 최대 18개월간 생존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오늘날 발사되는 탐사선은 로켓에 탑재하기 전 최대한의 멸균 작업을 거치며 임무를 마치면 중력이 큰 행성으로 보내 대기권에서 불태우는 그랜드 피날레 방식으로 처리하곤 있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전제는 액체 상태의 물과 대기층이었습니다. 이 전제를 충족해야 하는 이유는 현재까지 발견된 유일한 생물체 탄소 유기화합물이며 이 탄소 유기화합물은 상기 두 조건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소 유기화합물로 구성된 생명체가 자생할 좋은 조건은 적당한 대기, 비교적 일정한 평균 기온,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때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한편 지구에 목성형 행성의 고리가 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여 여러 곳의 풍경을 목성형 행성의 고리를 합성한 풍경 사진과 영상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만약 진짜로 지구에 고리가 있었다면 인공위성을 비롯한 인류의 우주 개척이 훨씬 어려워져 기술, 특히 무선통신 기술의 발전이 매우 더뎌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행성의 고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작은 암석이나 금속, 얼음 등의 조각들이 모여서 떠다니는 것인 만큼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릴 때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슈퍼지구는 외계 행성 중 그 질량이 지구보다 큰 암석 행성을 분류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량은 최소 지구 질량 초과에서 최대 천왕성, 해왕성 질량 정도입니다.
지구 질량 10배 초과는 메가지구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태양계에서는 지구가 가장 큰 암석 행성이기에 슈퍼지구라 불릴 만한 행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은 그 존재가 간접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즉, 우리 태양계 내 행성처럼 선명한 컬러 사진으로 그 모습을 찍은 존재가 없어 정확히 이 별이 어떤 상태를 지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광점 형태로 행성의 모습을 담은 사례는 여럿 있으나 구체적인 표면 상태를 알려주기에는 부족합니다. 다만 행성이 주성 앞을 지나가면서 가릴 때 별의 빛이 어두워지는 양을 측정하면 행성의 크기를 알 수 있는데 그 행성의 질량과 크기를 대비하여 밀도를 추측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행성의 구성 물질이 돌덩어리인지 물인지 아니면 가스인지를 식별할 뿐입니다. 따라서 모왕성의 밝기가 변덕이 심한 경우가 대부분임을 생각하면 정확한 행성의 크기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슈퍼지구를 가리켜 뜨거운 해왕성 등의 명칭으로도 부르는데 이는 슈퍼지구 질량의 천체는 해왕성처럼 작은 가스 행성으로도 존재할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아직 엄청난 거리에 있는 작은 천체를 식별할 정도의 정교도가 떨어지기 때문으로 이 속성을 구분하는 경지까지 도달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지구가 만약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체라면 보통 그 중력이 매우 강할 것입니다. 다만 대중적으로 알려진 소중 규모의 슈퍼지구들은 지구 중력 1에서 1.5배를 웃도는 정도로 인간이 아예 못 버틸 수준은 아닙니다. 좀 더 크기가 커지면 두세 배에 이르는 경우가 생기죠. 또한 강한 중력 때문에 지형의 요철은 적어지고 지질 구조는 무너져 내려 바다 행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슈퍼지구에선 자연재해도 빈번할 것이라고 합니다. 행성 내의 지열도 지구보다 많고 클 것이기에 화산, 지진이 더 크고 심합니다. 중력도 더 크다 보니 기압도 더 높고 대기 현상도 더욱 활발해져서 태풍, 폭풍의 파괴력도 커지며 소행성의 천체 충돌도 빈번할 것입니다. 슈퍼지구에 외계 생명체가 있을 경우 높은 중력을 버티기 위해 에너지의 상당수를 뼈와 근육에 투자해야 합니다. 슈퍼지구의 생명체 및 지성체는 고압의 중력으로 지구의 가오리, 넙치, 드워프처럼 비교적 키가 작고 납작한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슈퍼지구에서 지적 생명체의 출현과 문명 발달에서는 지구보다 열악할 확률이 큽니다. 뇌의 발달이 이루어져야지만 지능이 생기고 지적 생명체가 되는데 문제는 뇌는 신체 부위 중 부피 대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입니다. 즉 지구보다 진화 생물학적으로 크게 불리한 것이죠.
현대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물조차도 짓기 어려워집니다. 중력이 높아 지구에서처럼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이라든지 터널을 건설하거나 지하철을 부설하는 것에 있어서도 난이도가 상당해집니다. 또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터득하지 않는 한 우주 개척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 화학 로켓을 사용하려면 훨씬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며 우주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탄소 나노튜브보다 훨씬 강고한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물론 화성같이 밀도 낮은 슈퍼지구가 있을 경우 중력 가속도도 낮아져 중력 관련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변화가 있었고 수많은 생명이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그 위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조용하게 생각해 보면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아주 오래된 존재 위에서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생각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 두 가지가 천천히 바뀌어 갑니다. 몸은 바닥으로 더 편안하게 내려앉고 생각은 위로 천천히 흩어집니다. 굳이 조절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편안한 상태입니다. 지구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을 때도, 잠이 들었을 때도 지구는 같은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고,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굳이 붙잡고 있을 필요 없이 그 흐름 위에 그대로 몸을 맡겨도 괜찮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들입니다. 천천히 이어지는 호흡, 편안하게 놓여있는 몸,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시간. 그 외의 것들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도, 긴장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도 천천히 사라집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굳이 더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은 그 위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그대로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이 사라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잠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